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48회차에 들어온 J리그2 2부 리그 경기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노르웨이 리그 경기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J리그2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께서 이 J리그2 분석도 요청을 해주셔서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알짜배기로만 모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J리그2 2부 리그 경기들은 제가 최종픽을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투포를 추천을 드려서 방향성을 잡아드릴 예정이고 제가 투포를 말씀드리는 픽을 모두 찍어서 구매를 시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 한도 금액을 훨씬 더 초과가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방향성을 잡아드린 쪽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소신껏 가져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제가 구매하는 32,000원, 16,000원 소액 구매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내일까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 회원 전용 게시글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제 최종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6.6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중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팀 K리그, 토트넘 이벤트 매치와 챔피언스 리그 예선 경기 그리고 올림픽 축구를 조합을 해서 적중이 됐고 유럽 축구 휴식 기간에도 이렇게 풋볼살롱이 K리그, J리그, 미국 축구, 올림픽 축구 등 다소 난이도가 있는 경기들로 프로토를 구매를 해서 연속으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 구매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도 압축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6.8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야구와 K리그 경기들을 조합해서 공유를 해주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구 조합으로 적중이 되시고 있고 7월달에도 이렇게 많은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아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와 농구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승1패, 승5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정보와 조합픽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8회차 J리그2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요코FC 대 제프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8연승으로 잘 나가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는 1무 1패로 주춤하고 있지만 이 리그 경기 기준으로는 6경기에서 5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요코 FC이고 득점 역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요코 FC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 성적이 8승 2무 1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요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제프 유나이티드에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제프라는 팀이 J리그에서 2부 리그 두 번째로 득점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한 방이 있다는 점,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요코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고 1대 0으로 제프가 승리를 가져갔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제프의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제프 유나이티드가 원정 성적은 4승 2무 6패로 14위로 처지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3패, 리그 경기로 놓고 보면은 1승 3패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홈팀 요코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는 센다이 대 시미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면은 1등 팀 시미즈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도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승 3무 3패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센다이의 공격 원투펀치인 나카지마와 사가라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미즈 상대로는 7경기에서 1무 6패 상대 전적에 13까지 있는 센다이이기 때문에 이 시미즈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시미즈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미즈 쪽에도 리스크가 있는 것은 올 시즌 시미즈가 실점을 26골을 당했는데 무려 26골 중에서 20실점이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던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미즈가 원정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고 실제 홈 성적은 10승 1무 무패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7승 6패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미즈도 시미즈 특유의 원정 수비 불안감이 노출이 된다면 이 센다이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미즈가 올 시즌 무승부가 딱 한 번으로 이 K리그로 치면은 광주처럼 무승부를 거의 캐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센다이 쪽 이변픽을 한번 가져가 본다면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최근의 경기력과 이 센다이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시미즈 쪽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 주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키타가와 코야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무득점 포함해서 9경기 한 골로 부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야 선수가 침묵을 하는 가운데 시미즈 특유의 원정 수비 불안감이 노출이 된다면 이 경기도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군마 대 고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고우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J리그2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에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고우 상대로는 1승 1무 5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고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이 고우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군마 같은 경우에 는 J리그2에서 득점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경기에서 17골이 그치면서 경기당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공이 가장 약점이고 이 실점 역시 네 번째로 많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인 것이 바로 군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미드필더인 아마가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이 홈 성적을 보시면 군마가 0승 3무 9패로 이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홈발도 받지 못하는
군마라는 점에서 이 제아물이 두 경기에서 1승 1무 무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지만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우 역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이 J리그2 기준으로 10경기에서 5무 5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10경기째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던 고우라는 점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 고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우가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5승 4무 3패로 홈 성적보다 원정 성적이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공격 쪽에서 고우 같은 경우에는 이 용병 공격수들의 클래스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J리그를 오래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용병 공격 자원인 피터 우타카 선수와 아다일톤 선수가 나란히 리그 8골씩 넣어주고 있는 고우이기 때문에 확실히 용병 공격 클래스를 고려하면 고우가 공격 쪽에서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 팀이 36실점으로 실점은 똑같은데 득점력 부분에서 고우가 군마에게 딱 2배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마가 17골로 J리그2에서 득점이 가장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우 같은 경우에는 군마보다 딱 2배가 많은 34골, 득점 순위가 4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력에서 앞서는 용병 공격수 피터 우타카와 아다일톤을 보유한 고우가 충분히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8번으로 무승부가 3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고우가 제 아무리 10경기째 승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꼴찌 군마를 상대로 공격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 무패,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카야마 대 야마가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오카야마의 승리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 야마가타 쪽 이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위를 달리면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7승 1무 3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야마가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경기 기준으로 1승 1무 2패, 오히려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고, 지난 5월 야마가타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바로 짠물 수비인데, 리그 24경기에서 20실점으로 요코FC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카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와부치 선수가 최근에 리그 9경기 6골을 넣어주면서 공격력 측면에서도 이 이와부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오카야마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용병 공격수인 글레이son 선수가 3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레이son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골 4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오카야마의 핵심 공격 자원이고, 특히나 야마가타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글레이son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는데, 이 글레이son 선수가 빠져있다 보니까 확실히 오카야마가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공격수 타카하시 준야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리그 6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그 24경기에서 23골,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마가타이기 때문에 야마가타가 오카야마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리그2 원정 경기에서 4경기 2승 1무 1패,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주포 공격수 타카하시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 최근 상대 전적 면에서도 오카야마 상대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 오카야마가 1차전 야마가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었던 용병 공격수 글레이선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오카야마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이 독식 픽으로는 야마가타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승패로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야마구치 대 오이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홈팀 야마구치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2승 1무 2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J리그2 리그 경기 기준으로는 4경기에서 1승 1무 2패에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마구치의 최대의 강점은 바로 수비력인데 리그 24경기에서 20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2등,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5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이유는 이 오이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에서 1승 5무 4패로 열세였고 이 5경기 기준으로는 4무 1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오이타만 만나면 무승부를 많이 캤던 야마구치이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이타라는 팀은 J리그2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10번으로 이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이타 경기는 무승부를 깔고 가야 되는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상대 전적 면에서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과 오이타가 올 시즌 J리그2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 오히려 오이타가 원정 성적이 5승 3무 3패로 전체 4등,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는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 24경기에서 19골,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빈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야마구치의 짠물 수비에 막히게 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 이변이 한계치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홈팀 야마구치의 근소한 우위를 그리면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에이메 대 도쿠시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팽팽한 느낌 속에서 근소하게 도쿠시마의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좋은 경기력과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에이메가 수비적으로 좀 더 불안한 모습이 있는 데다가 도쿠시마의 측면 공격수 츠보이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 그리고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이 도쿠시마가 내용적으로는 우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패로 가면서 원정팀 도쿠시마 사이드로 가봄직한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에서 6승 2패 2연승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홈에서 5승 4무 3패로 준수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메가 24경기에서 36실점, 실점이 4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다소 불안한 점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쿠시마 역시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3승 1무 1패, 리그 경기 기준으로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임에 못지않게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측면 공격수 츠보이 선수가 리그 4경기 4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이 공격형 미드필더 켄신 노아 선수 역시 골 감각이 좋다는 점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도쿠시마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구마모토 대 도치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에서 승패로 한번 갈라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마모토 쪽으로 투표율이 무려 73%로 몰려 있는데 너무나 많이 몰린 느낌이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도치기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도치기와의 상대 전적에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는 확실히 구마모토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리그 24경기에서 41실점으로 J리그2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 성적이 2승 4무 6패로 원정 성적 5승 2무 5패보다 홈 성적이 훨씬 더 떨어진 데다가 홈에서 22실점으로 홈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구마모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홈에서의 구마모토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치기 같은 경우에는 구마모토보다도 실점이 더 많은 J리그2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반대로 도치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구마모토 대 원정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도치기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이 경기는 양팀의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이 팽팽한 무승부보다는 난타전 구도의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마모토의 홈 수비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구마모토 승리의 투표율이 73% 몰려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구매율, 투표율적으로도 이 도치기 사이드 이변픽이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가고시마 대 후지에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후지에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2패로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역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팽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가고시마에게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가고시마가 5승을 거뒀는데 그 5승이 모두 홈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가고시마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0승 6무 6패로 꼴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고시마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인 후쿠다 미쿠토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공격수 요네자와 레이 선수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고시마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고시마 같은 경우에는 24경기에서 38실점으로 최다 실점 3위이기 때문에 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지에다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확실히 가고시마보다 좋지만 득점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경기에서 21골로 득점이 3번째로 적은 팀이 바로 후지에다이고 후지에다 역시 컵대회 포함해서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는 4승 7패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번 승패로 갈라봄직한 경기이고 후지에다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주포 공격수 야무라켄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3골로 준수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2 마지막 경기는 이와키 대 아키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탄탄한 수비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세를 점쳐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포 공격수 타니무라 선수의 한방과 공격력이 우세한 홈팀 이와키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 수렁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직전 야마가타 원정에서 2대1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키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올 시즌 이미 2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 J리그2 리그 경기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 컵 대회에서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3경기 기준으로 1승 1무 1패에 상당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바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점이 24경기에서 25실점, 최소 실점 공동 5등을 달리고 있고 이 공격력 역시 24경기에서 33골, 득점도 5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와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포 측면 공격수인 타니무라 선수가 직전 야마가타전에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 역시 이와키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와키가 홈 성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3승 4무 5패, 원정에서는 오히려 6승 3무 3패 성적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와키는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키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야마구치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키타 역시
이와키와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탄탄한데 24경기에서 24실점으로 최소 실점 4등을 달리고 있지만 이 공격력은 24경기 24골, 경기당 평균 1골로 공격력은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키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왼쪽 측면 자원인 이 사토 다이키 선수가 최근 리그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키타가 빈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무승부가 합리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팀 모두 이 수비력이 상당히 탄탄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득점 무승부를 베이스로 하는데 그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와키의 타니무라 선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홈팀 이와키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8회 차이 들어온 J리그2 9경기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노르웨이 리그 경기 5경기를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시청을 하셔서 14경기 쭉 살펴보신 다음에 나만의 조합픽을 소액으로 여러 장 다양한 조합을 구성을 하셔야 J리그2와 노르웨이 리그 극악의 조합에서도 이 등수 안에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